자, 우리 공부할 때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쭉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 과제도 나갈 거고, 이거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깊이를 가르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얕게 가르치고 가는 학교들이 많은데, 어쨌든 고1이 되면 지금 설명하는 건 완벽하게 돼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뭐 학교는 다 갈 거고 졸업도 다 하실 거잖아요. 고졸은 하실 거잖아. 대학도 다 가실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촬영을 진행하면 여러분이 어쨌든 복습하기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장 안의 친구들은 아무래도 저랑 좀 더 질답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할 거니까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그것도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할 거고, 원래는 이제 수업 때는 이런 식으로 딱 강의실로 수업만 하고 클리닉이나 이럴 때 와가지고 질답하고 과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두 번 오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자율로 두 번 올 거고요. 앞으로 방학 때부터는 한 번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챙겨드릴 테니까.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어쨌든 수업을 진행했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알고 모르는지는 여러분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질문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그 부분을 노력해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문장으로 왔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번 주에 배운 대로 문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의미가 완결되는 최소 단위를 보통 문장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가 있다고 쳐보자. 뒤쪽의 문제에서 그냥 펼치진 않으셔도 돼요. 이제 여기를 볼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는구나라고 했는데 누가 오는지는 없잖아 지금.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동생한테 이제 오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완결되려면 동생아 이제 오는구나라고 동생아까지 들어가 줘야 돼. 누가 오는지 주어도 들어가 줘야 돼. 그런데 뭐 생략이 될 수는 있더라도 어쨌든 의미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저런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의미가 완결된다는 그 느낌을 좀 잡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서는 단어 단위에서 우리가 좀 잡아봤고, 그게 지금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면서 약간 어렴풋하게 잡히는 학생도 있고 완벽하게 잡히는 학생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한 번 더 커리큘럼이 돌아갈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배우고 한 달 뒤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면 그때 이제 문제도 좀 더 심화로 풀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 수업은 중2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때는 베이스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노베이스 상황에서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에 대한 정의를 했고,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정의도 제가 써놨어요. 그게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의미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단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것들을 성분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필요한 성분을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그러니까 주성분은 당연히 뭐 주인할 때 그 주자지 않겠어?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부속성분은 부수적인 거겠죠. 독립성분은 따로 있는 애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영어에서 이미 공부를 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영어에서 subject에서 주어 s라고 쓰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호를, 주어는 국어지만 주어라고 쓰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s라고 쓸게요. 서술어는 영어로,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서술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verb, 동사라고 보통 표현이 돼서 V라고 쓸 거고요. object, 목적어, complement, 보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부사어는 adverb, 그래서 ad라고 쓸 거고, 관형어는 영어의 adjective 형용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a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호로 써드릴 거고, 이게 먼지인데, 이 먼지가 아까 이제 좀 책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필요한가 봐. 왜냐면 처음 보는 정보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챙겨 드릴 건데, 이제 오른쪽 보면은 주성분에 대해 설명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는 이쪽에다 쓸게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 문장의 주체다. 누가 무엇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인지 확인하는 팁을 드리자면, 주어인 역할인 애들에 붙는 주격 조사를 붙여보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가 있고 가가 있고. 이거 아까 한 학생이 현장에서 질문했었는데 이제 이 가라는 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형태가 다르잖아. 같은 말인데 형태가 다른 걸 이 형태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중심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경우에는 생략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동생이 주어일 것이고 너가 주어인데 이 주격조사가 붙어 있죠? 여기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꼴인 거죠. 그리고 보조사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은는 만도 이런 거 보조사였잖아요. 자, 두 번째 서술어는 문장을 서술하는 애고요. 됐죠? 자, 그러면 서술어는 자, 용언. 자, 용언은 뭐 플러스 뭐야? 동사 플러스 형용사죠.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주어가 될 수 있는 건요? 예, 얘네는 체언. 주로. 체언은 세 가지 뭐가 있었지? 명사,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 수를 나타내는 수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 우리가 단어 파트나 이쪽에서 이해가 좀 안 됐을 수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문장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문제 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이해가 또 깊어질 거고 반대로 왜 단어 파트가 좀 이해가 안 되냐면 단어 파트도 문장 같은 개념들이 좀 이해가 돼 있어야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돌린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필기들 해주시고 선생님 그 카톡 한번 확인해가지고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자리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이런 거 배우셨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국어에서도 서술어가 뭐냐에 따라서 주어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영어에서는 N형식 동사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높다 같은 경우에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먹다는 내가 먹다, 뭘 먹었는데 의미가 목적어도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목적어는 서술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에요. 내가 먹다 먹는 대상. 밥을 먹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을이라는 뭐가 붙어? 목적격 조사가 붙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목적격 조사 을들도 다 같은 말인데 앞쪽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뭐라고 한다? 이 형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질문. 공부를 좀 심하러 한 친구들. 앞쪽에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긴 이 형태를 무슨 이 형태라고 하지? 혹시 알아요? 잘 몰라요? 네. 이거 이제 차차 나중에 설명을 할게.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를 해두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야. 그래서 영어에서 보어도 complement라고 하는데 complement는 보충한다는 뜻이야. 영어에서도 보호 complement고 complement는 보충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1 때 수학을 배우거든? 수학에서 여집합이라는 애도 뭐라 그러냐면 complementary se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set은 집합을 set이라고 하고 여집합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 수학을 공부하면 나머지를 얘기하는 집합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보충해주는 집합이라고도 정의를 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건 딱 외우시면 되는데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애가 보호야. 근데 이 보호가요. 보호에 붙는 조사가 복격조사일 거 아니야. 이 복격조사랑 주격조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헷갈려. 근데 잘 봐야 돼. 제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는 주어고 대학생이가 보호고 되다가 그러니까 봐봐. 뭐가 된지가 있어야 될 거야. 누가 된지가 아니야. 뭐가 된지야. 누가 무엇이 되자야. 그래서 이 무엇이 해당하는 게 보호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는 당연히 무슨격조사? 주격조사지만 여기 있는 이는 복격조사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됐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주성분 4가지 설명이 됐어요. 필기 다 하셨나요? 자, 그럼 봐봐. 이 4가지를 지금 예문 녹색 바탕으로 검정색 글씨로 정의도 해드렸는데 이걸 한눈에 보이게 정리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도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 이렇게도 자세히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막 서술형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단어에 대해 쓰시오, 형태소에 쓰시오 이런 거 해봤었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테스트 해볼 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주성분. 주성분에서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개가 주성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필수적 부사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딱 끝냈었단 말이야, 주성분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얘는 보어가 아닌 애가 있어. 부사어야. 그래서 부사어 분류 중에 원래 부사는 부석이라 그래서 주성분이 아니었는데 얘는 부사인데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다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영어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 필수 부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 자, 우리가 이 is를 이형식 동사로 배우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 좀 제대로 공부하는 선생님이 이걸 7형식 체계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my dog은 주어잖아. is는 서술어잖아. 근데 봐. 자, is가 무엇이다? 보호가 돼버리면 god은 이다가 돼버리잖아. god은 아니다가 돼버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호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필수부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장소부사로. 그래서 정원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됐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보호면은 얘랑 얘를 같다고 외우셨을 거야, 영어에서. 그런데 얘랑 얘가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어야 되는 거야? 필수 부사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얘를 필수 부사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아, 이제도 아니야. 한 30년 넘었어요. 국어에서도 이걸 필수적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주실 게 주성분 옆에다가 컴마 하고요. 필수적 부사어라고도 적어주세요. 필수적 부사어 제가 aid라고 보통 쓸 거예요. 부사어 제가 뭐 스몰 aid라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 관형사가 체험 명사 수식이었잖아. 부사가 나머지 수식이었잖아. 걔네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관형어, 부사어가 됐겠죠? 필기 다 했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번까지 했고, 이제 8번. 부속 성분을 물어볼 수 있겠죠? 9번.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가 있다고 그랬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형어. 뭐였다고? 관형사가 관형어인 거예요. 즉, 체언 수식하는 애들이겠죠? 부사어는 체언을 제외한 수식을 하겠죠?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가가지고 같이 볼 건데, 부속 성분은 부수적인 애들 또는 주성분을 꾸며준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줘요.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줘요. 또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뭔가 이렇게 쪼개보는 연습을 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자, 봐봐. 아까 제가 complementary set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 영어에서 아마 영어 쪽 어원이나 어근 같은 걸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건데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그러니까 MENT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예요. 그리고 comple은 그럼 뭐겠어? 어근. 영어에서는 ste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국어에서는 어근이라고 표현했고 MENT는 명사 파생 접사. 국어에서 똑같이 얘를 접사라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ALY도 사실은 접사예요. 형용사형 파생 접사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근과 접사를 쪼개서 단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한 번 정도는 교재 같은 걸로 보셔야지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어는 이게 아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질문한 친구가 어근 접사 같은 걸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건 이제 타차 공부하시면서 나아질 거고.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우리가 국어나 영어에서 이렇게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할 때는 문장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단어나 형태소 수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실 일은 뭐냐면 얘를 문장 수준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단어나 형태소 수준에서도 분석을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새 차를 샀다. 얘 지금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는 이쪽으로 봅시다. 문장 구조 분석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문장 구조로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형태소 그리고 문장 수준인데 문장이 좀 더 쉬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소로도 분석을 해보시고 문장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 필기 쭉 따라오시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질문하세요, 여러분. 다 분석한 사람? 노트에 가급적 하면 좋아요. 책은 좀 공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국어 노트 하시면 좋고, 했어? 하고 있어? 여러분 국어 노트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 앞쪽 보면 여백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116, 117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분석해 볼 건데, 일단 당연히 얘는 주어죠. 앞으로 주어는 영어의 subject s라고 그냥 적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자, 우리가 팁을 드리자면 항상 첫 번째 순서는 주어 서술어만 먼저 잡으세요. 영어의 verb, v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나왔잖아. 내가 샀네? 뭘 샀어? 차를 샀구나. 그러면 얘가 바로 목적어 되겠죠. object O라고 적으셔도 돼요, 앞으로. 자, 그럼 남아있는 새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니까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잖아. 그럼 얘는 체언 수식 관형사, 즉 관형어,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스몰 a라고 적을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주성분이죠. 얘도 주성분이죠. 얘도 주성분이야. 꼭 있어야 돼. 내가 차를 샀다. 세찬 전자치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잖아. 얘는 부속 성분이니까 제가 그냥 부라고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은 분석이 돼.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야. 오늘 배우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런데 저번 주 배웠던 게 더 어려워요. 자, 이제 쪼개볼게. 내가에서 나는 대명사죠. 자, 대명사는 체언이죠. 형태소 기준으로는 얘를 근이야, 간이야. 근. 뿌리가 되는 애니까. 가는 말의 사이. 동사용사 분류하는 거. 자, 간은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애에 붙어 있죠. 그래서 조사인데 어떤 격 조사야? 주격 조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는 체언인 차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을 씌었다 그래서 관형사가 되는 거죠. 차는 명사고 체언이고, 자, 관형사는 수식을 해주니까 수식어이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근이죠. 근이죠. 자, 근데 봐. 주격 조사는 어근은 아니지. 그럼 형태소 분류하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형식 형태소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죠. 어근은 실제 형태소이면서 특히 관형사 명사는 다 자립 형태소들이었고. 이해됐어? 사실 형태소 분석할 게 더 많아요. 자, 늘은 뭐야? 목적격 조사죠. 역시 마찬가지 형식이면서 의존 형태소고. 근데 샀다가 좀 복잡해요. 자, 이 샀다 같은 거 처리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땡땡 다 떨어내고 이렇게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사다죠. 그럼 지금 뭐가 붙어있어? 쌍시옷이 붙어있네? 그러면 또는 엇이 붙어있는 건데, 보면은 봐봐. 아따야. 그런데 아가 반복됐죠. 그래서 생략되면서 샀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듣다 보면 이해가 돼. 얘들아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를 100번 정도 하면 이해가 돼. 수학하고 똑같아. 너 인수분해 공식 100번을 써봤을 거야. 맞죠? 2차 방정식 문제 100번은 풀었을 거야. 1차 방정식 문제 100번은 넘게 풀었을 거야. 이거 100번 하면 돼요. 같이 할게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다시 얘기한다, 여러분. 자, 이거는 사다, 산이 사서. 여기까지 쪼개지니까 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미라고 하면 돼요. 자, 어미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었지. 끝에 오는 게 무슨 어미? 어말어미. 그 앞에 오는 게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올까요? 자, 어말어미도 세 종류가 있었어. 문장을 종결시키는 종결어미. 자, 얘는 종결어미 끝이에요. 종결어미 말고는 뭐냐면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데, 전성어미는 명사처럼도 쓰이고 뭐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애들이 전성어미야. 안 끝내고 연결이 되면 연결어미예요. 문장이 종결되니까 종결어미예요, 얘는. 선어말어미는 시제, 높임 이런 것들이 붙는데, 여기서는 샀다, 시제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샀다라고 얘기하는 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왜? 아가 두 번 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반복된 거 생략해서 그냥 샀다가 됐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이제 이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분석해 볼 건 뭐냐면, 자,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었다를 또 분석해 봅시다. 제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혹시 노트 없는 사람들 손. 쌤 A4 용지 좀 나눠주세요. 노트 제보는 좀 그런 것 같고,
얘들아, 노트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교재랑 노트. 자, 일단 필기하시고 얘도 똑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같이 가볼게요. 주어죠. 앞으로 S라고 씁시다, 그냥. 서술어 잡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는 뭐부터 잡으라고? 주어 서술어부터 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들 잡는 거야. 목적어 있죠? 아, 목적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채연이 노래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관형어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자, 이제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위쪽을. 자, 우리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대신 썼으니까 대명사죠. 대명사는 채연이죠. 얘는 어근이죠. 그러면서 얘는 실질 형태 소이고 혼자 쓰이는 자립 형태 소이죠. 자, 느는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예요.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 소고요. 형식 형태 소입니다. 자, 그의 노래. 그는 역시 대명사 채연역이죠. 그래서 그냥 대라고만 쓸게요. 이미 옆에다 썼으니까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자, 의는 오랜만에 이건 처음 보는 거네. 관형격 조사죠. 역시 의존 형태 소이고 형식 형태 소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관형격 조사, 대명사 채연의 관형격 조사 붙어서 채연 수식. 노래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명사고 채연이고 어근이고 실질 형태 소이고 자립 형태 소야. 자, 여러분 왜 내가 이제 노트에다 하라는지 알겠죠? 한 번으로 안 적어지잖아. 니네 칸 적어놨는데 지금 칸 터졌지? 그러면 옆에다 크게 한 번 더 적으셔도 되죠. 알겠어? 왜냐면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늘은 목적격 조사죠. 역시 조사니까 얘는 의존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라고요. 이제 들었다가 문제야. 자, 여기 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별표 쳐서 옆에다 뺀 거예요. 자, 1단계 뭐라 그랬어? 그냥 땡땡 다만 쓰세요. 듣다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붙어 있니? 다가 됐죠. 자, 그런데 리을은 그럼 도대체 뭐야? 듣다, 들어서, 들으니. 그러네. 자, 세 번째 또는 첫 번째 살리는 뭐냐면 듣다, 듣는, 들으니. 얘가 뭔가 이렇게 어간인 것 같은데 디귿 리을이 일관되지가 않네.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죠?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어쨌든 근데 듣다, 들으니, 들어서 듣이나 듣까지가 비슷하다고 보였겠죠. 그래서 들었다의 들까지가 어간이 되시는 거고. 자, 말 나온 김에 어간 혼자 못 쓰이니까 얘는 의존 형태소야.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는 어근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리고 어따는 어간에 붙는 어미인데 어미도 앞쪽에 붙는 거 어말어미 앞에 있는 선어말어미라고 배우셨고 얘 어말어미라고 배우셨죠. 어말어미 중에서도 문장을 종결했으니까 종결어미라고 써주시면 되고 선어말어미에서도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거니까 과거 시제의 선어말어미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봐봐. 벌써 2번밖에 안 했는데 이해도가 확 올라갔지. 100번 하면 그냥 여러분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해야 되는 걸 안 했을 뿐이야. 카메라 이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벌써 2번째인데 좀 알듯말듯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부사어 들어가 하늘이 참 파랗다. 동생이 공원에 갔다. 그 2개 분석하고 잠깐 간식 드세요. 자,
자, 원래는 형태소 분석에서 성분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고 형태소 분석을 아래쪽에 바꿔 쓸게요. 주어, 필수부사, 동생이 갔다. 어디 갔는데? 필수부사 맞겠네. 필적 부사가 서술에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건 노란색 형태소 분석이죠. 자, 얘도 이제 여러분이 해보실래요? 똑같이. 자, 봐봐. 얘가 왜 부사어가 됐어? 같다라는 용언 수식이니까. 파랗다라는 용언 수식이니까. 자, 그리고 다시 같다, 파랗다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파란 상태를 표현하니까 형용사죠. 형용사는 활용하는 거니까 용언에 속하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분사 분류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같다는 동작이니까 동사죠. 동사는 활용을 하니까 용언에 속하죠. 여기까지 되셨니? 자, 이제 나머지 다 분석해보세요. 분석하고, 분석 끝난 사람은 뒤쪽에 간식 있으니까 자기 메뉴 먼저 알 거예요. 간식 가져가시고. 이해가 좀 많이 어렵다, 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손? 다 이해되시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체, 주어. 용언 서술어 수식하니까 부사 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쪼개지는 거는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자, 동생이라는 거는 뭔가를 지칭하는 거고, 아니, 봐봐. 그러니까 그 동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는 거잖아.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래서 명사이면서 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체언이죠. 그러니까 구품사 체계로 보면은 명사, 기능품사로 보면은 체언이 되는 거고,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혼자 쓰이니까 실질 형태소면서 자립 형태소예요. 자, 이는 주어에 붙었으니까 주격 조사고, 조사는 혼자 못 쓰여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으니까 형식 형태소로 갑니다. 자, 공원에도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자, 공원도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뭐 공원, 성당 이런 것들 명사고 체언이죠. 실제 형태소이고 혼자 쓰이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애는 부사에 붙는, 그러니까 부사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에 붙는, 그래서 부사격 조사고요. 조사니까 혼자 못 쓰여야 의존 형태소고 형식적이죠.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요. 자, 이제 같다인데, 같다는 이제 아까랑 똑같죠. 들었다, 왔다랑 똑같죠. 기본형은 뭐야? 다죠. 중간에 뭐가 왔어? 아시 왔겠죠. 그런데 이 아가 반복되니까 생략돼서 같다가 됐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쪼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죠. 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는 근도 된다 그랬죠. 자, at은 뭐라고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이제 선어말어미라고 이제 하시겠죠. 다는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의 어말어미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마지막 이제 하나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 자, 하늘이라는 거는 똑같아. 명사면서 체언이고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예요. 자, 이제 똑같아, 이제. 이는 주격 조사고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예요. 자, 참 파랗다. 파랗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참 이거 하나는 뭐야? 부사고요. 부사는 꾸며주니까 수식언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얘는 혼자 이렇게 쓰였잖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립 형태소예요. 자, 근데 파랗다는 파란이 팔아서 그렇죠. 파라까지가 뭔 거야? 간인 거예요. 그래서 쪼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어간. 그리고 실질 형태소이면서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미인데 종결어미이고, 종결어미 중에서도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인 거죠. 여기까지 분석 다 되셨습니까? 자, 필기 다 하시고, 자, 지금 이제 간식 받으시고 10분 쉬실 건데, 이제 나머지도 저랑 같이 하시면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18, 119에 있는 문장 형식 분석만 하셔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하고 3번 했는데 벌써 할만하다 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번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 100번만 하면 그냥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시죠 이제. 자, 계속해서 이 관형어랑 부사어 설명을 했고 독립성분 설명을 할 건데, 독립성분은 독립어. 그래서 독립어는 뭐가 있었죠? 감탄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품사는 독립언, 감탄사 같은 애들이 하는데, 감탄사 같은 애들도 있는데 얘가 좀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호격조사라는 게 있어요. 호격이라는 건 모르는가? 호칭. 호칭은 부를 호자거든. 길 가는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라고 하는 것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 땡땡아, 땡땡야 라고 부르는 얘가 호격조사야. 부를 호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고? 얘네들이 둘 다 호격조사입니다. 아이고 같은 감탄사도 당연히 독립언 감탄사, 독립성분이고요. 땡땡이야, 땡땡아 얘도 마찬가지 호격조사, 부를 호자를 써서. 이해되셨죠? 혼자 쓰이는 거라서 독립성분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장 성분을 다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다 배운 건데, 영어도 이제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혹시 관계대명사 배웠다. 다 배웠잖아. 관계대명사 같은 걸 이제 배우실 거야. 저랑 같이.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19페이지 문장의 짜임인데, 홑 문장은 홑이라는 건 하나 있는 거겠죠. 주어 서술어가 한 번 있으면 홑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홑 문장인데, 자, 이것도 봐봐. 형태조 분석을 했어. 나 대명사, 는 보조사, 학교 명사에 부사격 조사, 간다에 가는 어간이고요. 니은은 진행 시제의 선어원 어미, 다는 종결 어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하자. 자신 없는 사람은 지금 이거 빨리 베끼시고,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과제로 분석해서 다음 주에 이거 형태소 분석하는 거 시험 칠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 빨리 베껴 적으세요. 자신이 있으면 안 적으셔도 돼. 그래서 나, 대명사, 는 보조사, 학교 명사의 격조사, 가는 어간이고, 니은은 진행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종결 어미. 자, 자신 없는 사람은 빨리 베끼시고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팔짱 끼고 계셔도 돼요. 다음 주에 서술형 테스트 이걸로 진행이 됩니다. 전부 다 되셨나요? 자,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겹쳐져 있겠죠. 두 번 이상 있는 거를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아는 문장이 어려워요. 일단 이어진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나는 학교에 간다. 아버지는 회사에 간다. 두 개를 쪼갤 수 있죠. 쪼갤 수 있는 걸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영어 and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I go to school and my father go to company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and라는 접속사가 앞문장 뒷문장을 똑같은 애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고, 분리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얘는. 그런 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예를 들면 뭐 A for I were 하면서 예를 들면 조건절 또는 뭐 가정법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조건이 들어가거나 그런 문장들은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아니 희한하게 수업만 들어오면 잠이 오네? 그럼 학교에 가면이 조건 이유죠. 뒤쪽 게 결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예를 들면 and 같은 걸로 등이 접속이 되어 있는 거고, 영어로 가면은 if 같은 걸로 조건 같은 게 접속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써주실 건데, 여기도 형태소 분석, 앞조건 안 어려워서 내가 놔둔 뒤쪽은 형태소 분석을 해봤어요. 잠은 명사, 이는 주격조사, 온다에 오는 어간, 니을은 아까 진행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어말 어미면서 종결 어미. 자, 얘도 테스트 할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 베끼시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여기 나와 있는 고가 있고 면이 있잖아. 가다가 가가 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는 여기서 그럼 뭐냐면 연결어미입니다. 면도 뭐야? 연결어미예요. 자,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을 지금 우리가 다 봤고요. 이어진 문장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아는 문장이 좀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필기를 다 해주시면 되겠고,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필기 다 됐니? 자, 이게 이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제가 시범으로 같이 볼게요. 항상 맨 처음에는 문장 전체의 주어 서술어를 잡으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 보였죠?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쪼개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 자, 그러면 이 복잡해 보이는 걸 이제 우리가 쪼개봐야 되는데 쪼개보니까 보세요. 말이 맞다라는 게 다시 한번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죠. 됐니? 그러면 지금 주어 서술어가 2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겹문장이라고 한 거고,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얘를 안고 있잖아. 그래서 자, 주어 서술어가 얘를 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애들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안겨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애들, 얘는 안고 있죠. 됐니? 자, 저 안긴 문장은 그럼 어떤 애들인지 이렇게 보니까 음이 붙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형태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맞았으면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요. 맞다에서 플러스 음이 붙어 있잖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쪼개볼 건데,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어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어근이고 의존 형태소죠. 자, 그 다음에 at은 아까 배우셨다시피 선어말 어미죠. 자, 그런데 이 음이 여기서는 어말어미면서 문장을 종결하고 있진 않잖아. 어말어미면서 명사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명사는 아니야. 명사 기능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요. 뭐를 해줬다? 명사 기능을 더해줬다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음이 뭐가 된다? 명사형 전성어미가 돼요.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얘가 명사 파생 접사로 쓰이면 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니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많이 헷갈려. 지금 별로 헷갈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는 여전히 용언, 동사 또는 형용사예요. 맞다라니까 얘는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사예요. 봐봐, 처음 들어서 그래. 이거 3번 정도 들으면 이해가 돼. 아까도 3번 들었잖아요. 3번 들으면 이해가 돼. 100번 하면요, 출근할까지 아예 안 들려. 자, 그래서 이 음이라는 애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명사 파생 접사일 수도 있고 명사형 전성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헷갈려서 선생님 언제 이게 언제 접사고 언제 어미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어미라고 생각하고 볼 거고요. 봐봐, 말이 맞다. 주어 서술어 있죠? 그러면 주어 서술이 있으니까 문장이구나. 자, 문장인데 얘는 지금 문장 안에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명사형 전섬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안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고 하니? 명사절이 안겨 있다 또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명사절을 아는 문장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2번째 할 거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것도 알 건데, 일단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 됐니?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을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주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죠. 맨 처음에 이것부터 잡으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낑겨 있는 애를 봤더니 목적어. 그래서 2번 목적어라는 것도 잡혔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자, 누구랑 달리냐? 우리 강아지 45km 나가는 콩이 로트와일러예요. 자, 그럼 봐봐. 누구와 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달리는, 나와 같이 달리는 대상이고요. 콩이를 달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술어의 대상인데,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 서술어를 수식해준다고 봐서 얘를 필수적 부사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는 부사격 조사가 돼요. 됐니? 자, 그럼 봐. 자, 나는 좋아하죠. 얘를 좋아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안긴 문장에서 나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얘도 뭐가 된 거야? 안긴 문장이고, 왜 안긴 문장이야? 주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에 생략되어 있는 안긴 문장이에요. 자, 역시 목적어 기능하니까 명사절이죠. 이 안긴 문장은 명사절인데,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볼 건데, 아까는 맞아 음이죠. 여기는 달리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가 어떤 기능을 한다? 두 가지다. 명사 파생 접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명사 기능을 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전성 어미는 어디에 속하니? 어말 어미에 속하죠. 됐나요? 필기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이제 같이 볼 건데, 여기까지 필기 다 끝나셨죠? 자, 얘를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제. 네, 카메라 여기로 올까요? 이걸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는 대로 분석을 해보세요. 선생님, 얘네 단어랑 문장 나갔죠? 나갈 수 있나요? 단어랑 문장이 나가면 되고요. 내일 애들은 의문까지 나가면 돼요. 네.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아까 배운 대로 일단 크게 주어 서술어를 잡습니다. 자, 얘는 그런데 조금 공부할 게 있어요. 주어 서술어에서 이것은 책이다. 끝났죠. 근데 어떤 책이냐를 정보를 더 주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읽었죠. 책을 수식하고 있네요. 그래서 관형사 기능을 하니까 관형절이고, 얘는 이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좀 분석을 몇 개를 더 해볼 게 있어요. 공부가 좀 될 만한 문장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은을 이것은으로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으로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다르겠지. 자,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우리가 낱말은 낱낱의 말이고, 얘는 단어를 의미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단위예요. 의미 단위로. 그런데 예외는 조사만 예외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예외인 조사는 붙여 썼지만 얘는 단어야. 됐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은은 무슨 조사야? 보조사죠. 보조사 혼자 못 쓰였으니까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죠. 자, 두 번째, 지금 뭐 해놨니? 띄어쓰기를 해놨죠. 여기는 붙여놨죠. 띄었다는 건요, 이게 한 단어, 두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한 단어,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떼었었는데,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 분필이란 말 대신 이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필이란 말 대신 이것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지시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면 지시대명사야. 됐니? 자, 대명사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체언이고, 실질 형태소이고,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고, 혼자 쓰이니까 자립 형태소라고. 자, 그런데 봐봐. 이것은 띄어서 놨지. 자, 그럼 위치를 알려주고 있거든? 이는 뭐냐면,
지시하는데 뒤쪽에 있는 얘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지시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관형사예요. 중요한 거. 것은 명사인데 혼자 뭐 쓰였죠? 의존 명사예요. 좀만 집중해서 필기할까 얘들아? 자, 그래서 지시관형사, 의존 명사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띄었을 때랑 붙였을 때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자, 이제 내가 대명사 주격조사 다 알고시고 일근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읽다 기본형을 먼저 쓰세요. 두 번째, 거기다가 일근인데 뒤에 있는 책을 수식하고 있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겠어요? 말의 사입니다. 자, 어간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질 형태의 소이고 실질 형태의 소는 어근과 동의어인데 얘는 실질 형태의 소인데 특이하게 혼자 못 쓰이는 의존 형태의 소라고 얘기했었죠. 좀만 집중합시다. 필기해 얘들아. 이거 한번 하고 싶게. 좀만 집중하자. 을은 뭐야? 어미인데 어떤 어미예요? 책을 수식하게 하는 거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됐니 여기까지?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애기들이라서 참 미안해. 방법이 없어. 너희 1년 뒤면요. 1년 뒤 이맘때면 이제 중3이고 거기서 4개월이 딱 지나면 첫 시험인데 너희의 대학교라는 게 1년 4개월 뒤에 바로 결정이 나요. 그거를 1년 뒤에 지금 같은 자세로 하잖아요. 이미 격차가 훅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 이 지금 시대가 그래.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어 봐. 그럼 김정은 수령이 하면서 김정은 눈에 잘 들게 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야. 너희가 중국인으로 태어났냐 미국인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 태어났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세요. 어렵잖아. 안 해봐서 어려운 거야. 하다 보면 그럭저럭 할만해져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 그리고 지금 이거를 3년 뒤까지 해서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년이 되면 온전히 니네가 자유롭게 니네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그때 돼서는 하고 싶은 거를 후회 없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돼서 자꾸 대학 다시 가려고 하고 수능 공부 다시 하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제대로 안 해서. 지금 하세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책이다까지 설명하고 잠깐 쉽시다. 책이다에서 책은 명사고 명사는 체언이었고 얘는 어근 즉 실질 형태소고 혼자 쓰이니까 자립 형태소죠. 그런데 이제 이다가 특이한 애인 거야. 자, 이다는 누구냐면 서술격 조사라는 애예요. 자, 요즘 학교에서 얘를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너희가 이제 내신 공부할 때는 서술격 조사로 배우실 거야. 이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얘가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필기하시고요. 카메라 여기 잡힌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구조 다 같이 분석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문에 있는 건 제가 같이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마이크 잡힙니까? 그래서 지금 예문에 있는 거 제가 분석해드린 건 다음 주 수업 때 테스트 할 거니까 준비 잘 해오시고 그 외에 아주 이제 내신스틱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나눠준 자료는 다 중학교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또 연습하다 보면 할만해질 거라서 부지런히 하셔서 지금 중3 올라가는 친구들 중3 내신 대비도 잘 해보시고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 대비도 될 겁니다. 자, 이제 부사절 아는 문장이요. 자, 일단 맨 처음엔 항상 안고 있는 큰 주어 서술어를 잡으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잡고 보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간 얘가 어떻게 내리다라는 걸 수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서술어잖아. 서술어를 수식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부사 기능을 하는데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사절이 지금 안긴 문장이 된 거고요.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가 내리고 있다가 아는 문장, 얘가 안겨있는 문장, 부사절이 안겨있는 문장 됐죠? 자, 형태도 분석을 할 건데 이제 비가 이런 거는 되니까 넘어가고 소리도 없이 같은 걸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소리, 도
없이에서 소리는 명사였겠죠. 자, 명사를 체언이라고 하고 얘는 어근인데 어근은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했었죠. 혼자 쓰이니까 자립 형태소다. 이런 건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도는 보조사고 조사는 혼자 못 쓰이니까 조사는 그리고 관계언이죠. 조사는 관계언이고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다. 이것도 이제 되실 거야. 자, 문제는 이제 없이라는 애거든요. 없이는 기본형이 뭐겠어? 없다죠. 그러니까 없까지가 어간이야. 어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질 형태에 속하는 애고 얘는 어근이죠. 하지만 특이하게 얘는 혼자 못 쓰이는 의존 형태소였던 거고. 자, 뒤쪽에 있는 이가 문제인데 이 이가 두 종류로 쓰인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얘가 부사, 파생, 접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품사는 부사로 바뀝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배울게. 여기서는 부사 기능을 해주게 하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 전성 어미는 말 끝에 붙는 어말 어미라 그랬었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단어에서 배운 건데 제가 수업을 한번 했는데 약간 이제 놓친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까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복습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영상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꼭 챙겨줄 테니까 이거 애들 라이브 리크도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혹시 놓친 수업들이 있으면 꼭 라이브 영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리고 있다예요. 자, 내리고 있다를 분석할 건데 봐봐.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다. 괜찮죠? 비가 소리도 없이 있다. 말이 안 되지 않니? 아, 선생님, 비가 있다는 말이 되죠. 그거 비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내리고 있다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고 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 있다는 그런 뭐니? 진행 시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진행 시제라고 하지 않고요. 진행상이라고 하는데 진행상을 나타내는 영어의 조동사 같은 거야. 그래서 영어의 조동사도 보조동사를 줄여서 조동사로 하는 것처럼 국어에서는 보조, 그런데 국어의 서술어, 보조 서술어 또는 보조 용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 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내리다가 중심 역할을 하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본 용언이라고 하고요. 고 있다는 보조 용언.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자, 내리고 있다를 좀 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내리니 내려서 내림으로. 내리까지는 어간이라는 걸 알겠죠? 자, 어간 뒤에 붙어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도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어미인데 뭐 해주고 있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연결어미예요. 여기 고는 연결어미야. 그래서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어미가 됐고, 본용어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됐고, 됐죠? 연결어미는 당연히 종결어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간은 뭐라고? 실질 형태소에 포함이 되고, 이 포함된다는 표현이 이거는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라고 배우셨죠?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고요. 어미는 형식 형태소에 속하고 형식 형태소 전부는 다 의존 형태소였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다, 있다. 있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 용언이었다고. 됐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분석을 하고 싶으면은 이 더하기 쌍시옷. 그 다음에 다가 붙는데 여기까지는 분석하지 맙시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부사절이 안겨있다는 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 서술절하는 문장, 인용절하는 문장 하나씩 봅시다. 자, 얘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지금 아시는 데까지?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또 잡아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정답 보시고 잘 교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 친구가 정이 많죠. 끝난 것 같은데
정이 많다가 또 어떻게 되고 있니? 주어 서술어 기능이죠. 정이 많다. 아, 그러면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이니까 얘는 서술절이 되고요. 얘가 큰 문장 안에 안겨 있겠죠. 그러니까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고, 그럼 얘는 무슨 문장이야?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된 여기까지 서술절 잘 알아주시고, 자, 내 친구는을 우리가 바꿔 쓰면은 내의 친구, 그렇죠. 나의 친구라고도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여기에 관형격 조사가 생략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나 친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하잖아. 자, 근데 사실 얘는 의미가 완전히 같잖아요. 내 친구라고. 물론 이제 대명사긴 한데 이제 얘도 명사 종류라고 본다면은 명사 더하기 명사꼴로 쓸 때 일반적으로는 관형격 조사 의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수식하는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아, 뭐 비슷한 걸로 여러분 예를 들면 영어에서도 뭐 Book of Mine, Book of Korean 이런 이 두 개가 문장 의미가 같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이 of가 전치사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격 전치사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국어에서는 이 of가 보통 의로 번역이 되는데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뭐 헷갈리시면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뭐 헷갈리시면 놔두시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명사끼리 이렇게 붙어 있거나 중간에 관형격 조사를 끼고 붙어 있거나 구조는 비슷하더라. 이렇게 일단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기도 하셨나요? 자, 필기도 하셨으면 이제 이쪽으로 오실 건데, 자, 이제 마지막은 인용절이고, 인용절에서 라고 고를 인용조사라고 합니다. 쓸까요? 인용조사라고? 자, 그러면 직접 인용하는 조사는 뭐가 있냐면, 직접 인용이니까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생략 없이 따옴표에 라고까지가 다 붙어 있는 거고, 간접 인용하면서는 생략이 돼요. 그래서 따옴표도 지금 없고요. 고가 아니라 라고가 아니라 그냥 고만 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그가 가지 말라고 말했다? 고랑 라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가 가지 말라고 말했다도 저기다가 형태수 분석을 해볼게요.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기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얘도 봐, 여러분. 크게 보면 주어 서술어로 한 문장이 끝났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뭐가 낑겨 있어요? 가지 말라가 낑겨 있죠. 가지 마라는 거는 서술어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서술어 하나만 있더라도 앞쪽의 주어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지금 뭐가 안겨 있는 거거든? 얘가 지금 안긴 문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뭐가 안겨 있는지 이제 힌트나 단서들이 필요한데, 봤더니 고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고는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인용의 조사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얘는 간접 인용 때 쓰이는 조사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인용절이구나. 그래, 인용절이 안긴 문장이고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고랑 라고가, 여기도 지금 라고가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자, 그래서 문제는 가지 말라 고를 형태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가지 말라 고를 지금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일단 가장 기본형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가다죠. 가다가 기본형이니까 가까지가 간입니다. 됐니? 그럼 봐봐. 하지마, 가지마. 맞죠? 아, 보니까 뭐뭐 하지마, 지마까지가 또 보조 요문이겠죠. 그럼 봐봐. 지 말다, 지 말라. 여기까지 끝나겠네. 그럼 봐. 여기서 얘는
본용언의 어간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 보조용언이겠죠. 그런데 봐. 아, 그렇구나. 말다, 말라. 여기까지 또 변하네. 그러니까 가지, 말까지가 보조용언의 또 어간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보조용언이야. 본용언의 어간, 부정의 보조용언의 어간인 거야. 그럼 라는 뭐겠어? 종결어인데 이게 명령문에 쓰이는 종결어이에요. 그래서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명령형 종결어미가 라로 끝나다 보니까 고, 라고가 헷갈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는 간접 인용의 조사고요. 라고는 직접 인용의 조사예요. 그럼 인용 조사를 봤을 때 어쨌든 고라고 끝나면 간접 인용, 직접 인용 둘 중 하나니까 괜찮은데 이게 명령형 종결어미로 끝나면 라고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그걸 헷갈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접 인용은 따옴표가 없고 얘는 따옴표가 있다고. 하나 더 따옴표가 없으니까 고만 떼야 돼요. 그럼 라고가 아니라 그냥 곤 거야. 그럼 말라로 끝났겠지. 라는 뭐야? 먹어라. 하지 말아라. 아, 명령할 때 쓰이는 명령형 종결어미구나. 근데 사실 명령형 종결어미가 명령할 때 쓰이는 게 아니라 명령형 종결어미는 청자 행동 변화를 촉구할 때 쓰이는 게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 필기하시고요. 이게 한 번 들으면 잘 몰라 얘들아.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여러분 되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자, 필기 잘 해주시고 자, 이거 119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119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카메라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설명하고 갈 건데 필수적 부사어는 나는 용돈을 받았어. 너 누구한테 받았어? 할머니한테 받았어? 아, 어머니께 받았어. 라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이 서술어는 1번 주어 필요하고요. 2번 부사어 필요하고요. 3번 목적어 필요하니까 자릿수가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뭐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랑 비슷하고 생각하면 돼. 자, 두 자리 서술어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나는 야 너랑은 다르거든? 달라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어예요. 근데 나는 달라. 누구랑 다른데 정보가 있어야 되고 아 얘도 필수적이구나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죠. 몇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죄송해요. 한 자리, 두 자리. 그래서 얘도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필기들 해주시고 고생들 많으셨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이거 서술어 자릿수 이동은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 설명하고 가야 되겠다. 봐봐. 밝다라고 쓰였잖아. 둘 다 밝다인데 뭐가 달라졌어? 환경이라는 거는 의미나 여러 가지가 붙어요. 대표적 의미인데 그냥 얘는 주어 서술어로 끝났지만 얘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쓰이는 환경이나 기능에 따라서 또 자료수가 달라진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받으신 내신 자료가 여러분 눈높이에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풀어오시고 오늘 테스트 친 거는 다음 주에 수업 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문장하고 단어를 하면 중학교 내신 대비는 거의 끝나요. 여기서 음운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중학교 음운이 너무 외울 게 많긴 해.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얼추 우리가 좀 큰 개념을 한 바퀴가 좀 흐른 그런 느낌이 되실 거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있는 거는 수능 문제들이고요. 고3 수능 문제지만 요즘 고3 수능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오고 고1 내신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끝내놓으시면 여러분 탄탄하게 문법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